저는 철저하게 네. 태극기 집회에는 정치인이 결부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이 네. 집회의 처음에 시작이 신인 단체였어요. 정당을 네. 해주는 걸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지금 정말 제가 속했던 애국당에서 정당이 태극기 집회를 주고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그러면 자한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오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국당이라는 정당이 이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그거는 이 정당 세력 싸움이 되어버렸지 우리 본래의 태극기 집회의 그 본래 진실투쟁이 그래서 없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애국당에서 이 태극기 집회를 놓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이제 자한당 세력이 또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태극기 집회에 나온 우리 국민들은 지금 우리가 어느 정치인을,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태극기 집회는.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권하고 싶은 거는 이제 판단은 각자가 해주길 바라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저거 하더라도 그 아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에 도취하지 말고 그러니까 공의에 우리가 이제 그 순종해야 된다. 그걸 제가 강조하고 그걸 꼭 전하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해석은 각자가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집회를 한다. 이것도 나의 어떤 그 권익이라든가 뭐 우리가 새가 커져서 뭐 우리가 뭐 통합을 다 했다 이런 생각 버리고 그 오직 아까 얘기한 그 뭐 공의 또 우리가 믿음적으로 얘기하면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다 순종한다면은 그 문제는 다 해결됐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집회를 한다, 뭐 한다, 이제 이러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올바로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뭐 속한 집회, 뭐 여기가 뭐 그 헤게모니를 잡았다. 이거 게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에 우리가 좀 더 깨닫자. 그리고 반성하자. 그 내가 조금이라도 내 의, 내 자랑, 그리고 뭐, 내 뭐 모임이 커졌으니까 내가 뭐 이렇게 통합했다. 이건 버리고 내가 하나의 그 큰 의를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면은 그것을 감사한 거고 그것을 내가 또 남을 도와줄 수 있었으면은 그것을 족하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정리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은 뭐 너 잘했다 못했다 따지기 전에 뭐 그 얘기 듣고서 머리 다 뭐 좋은 사람들이니까 뭐 다 대학 나가고 대학교 뭐 박사 되고 뭐 정치학도 공부하고 더 이러셨다 그러니까 다 알아서 아실 좀 있습니다. 그런 고대 교우 트루스 포럼은 그 생각을 해놓고 계셨다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아, 그래요? 지금 얘기해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너무 어둡네. 예, 여기가 조금 너무 여기가 처음이라서 카메라를 조금 어두워요. 카메라를 말씀을 지금 교수님 누구죠? 트루스포럼? 좀 미리 연락을 좀 주시죠. 그냥 오늘 아침에 감독님 오늘 아침에 전화 와. 그래요? 네, 저도 갑자기 뭐 준비할 시간을 좀 주시고 준비 안 하시고 그냥 평소에 생활하시고. 회장님은 이제 고대 교우니까 조평세는 미국가 있잖아. 그쪽이랑 관계가 없으세요? 어디요? 조평세랑 아니 간접적으로는 관계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지금 일반 대학생들 트루스포럼은 이제 재학생들이고 저희는 이제 졸업생들 사회생활하고 뭐 이제 저 경륜이 되고 또 시니어들 또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결집력이 떨어져요. 그런 가운데 이제 트루스라는 그 하는 개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살리고 활동을 공동주의
뭐 여러분들 다시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트루스의 개념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현대의 어떤 그 애국운동 한다 그러면서도 그냥 이제 뭐 구국이다 무슨 민주다 하는 거는 좌파에서는 너무 많이 쓰는 이름이에요. 그 전부 다 들어가면 전부 다 이름이 그렇게 돼 있는데 좌파나 우파나 그 진실성을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진실성을 우리가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바로 그냥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일환으로 우리가 이제 그 어렵지만은 매주마다 이제 그 집회할 때마다 이제 자유, 정의, 진리. 그런 거 이제 다 방송 시작하면 말씀하시면 돼요. 생방이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얘기하시면 돼요. 말씀을 조금 아껴주셨다가 제가 본격적으로 얘기하시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 나도 될 것 같아요. 저기 이거 좀 쳐주시고요. 네. 아, 이거 지금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 더 따드려요? 저는 여기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고 여기 회장님 요거 물 드린 거예요? 네. 예, 이게 마이크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여기 있다가 이런 지금은 좀 울려서 다 들릴 것 같아요. 마이크를 그냥 여기에다 놓을까요? 그러면 마이크를 하시죠 여기. 예.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여기 들고 있어요. 마이크를 제가 해드릴게요. 그렇지, 교수님 목소리가 좀 크시니까 그럼 저도 답니다. 주로 말씀을 많이 하실 분들 네, 오늘 회장님. 네. 잠시만요. 그러면 이제 시작 전에 화장도 안 하고 있는데. 평소에 화장하고 다니세요? 네. 시작 전에 시즌. 저는 일이 있어갖고 일산에 그래요? 이거 지금 제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 오늘 드디어 연결을 했어요. 그래요? 저희 남편이 없어도 네. 이제 네. 부모님과는 이제 언니가 드디어 언니가 되었어요. 네. 아유, 큰일 하시네. 부르세요. 네. 그럼 달려갈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독님. 네. 없어도 네. 안 계셔도 되나 이거 마이크? 네, 필요 이거 없는 지금 존재가 된 거예요. 다 세팅. 아니 그냥 카메라 계속 들어가는 네, 거. 세팅해 주셨으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트루스 방송 오케이. 네. 연기가 오해했어요. 됐어요? 그렇죠? 트루스 방송으로 오케이. 네, 됐습니까? 네. 가고 있죠? 인터넷이 갑자기요. 오케이. 네. 시작할까요? 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일주일 만에 또 뵙습니다. 강수연의 애국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니 할까 말까 지금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아니 목소리 괜찮은데 너무 엄살이셔. 그러니까 낫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자연스럽게 잘하시네. 저희가 좀 주거니 받거니. 그래요. 좋습니다. 네. 맨날 긴장하고 사는 삶 속에 네, 이런 맞습니다. 자연스럽고 화기애애한 시간을 갖게 된 걸 감사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인자한 얼굴을 가지고 계신 분이 처음입니다. 네. 그 빨리 소개시켜드려야죠. 교수님이 소개 드릴까요?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또 섭외를 했으니 네, 제가 좀 우리 회장님 뵙게 된 지가 좀 제법 됐죠? 1년 넘었죠. 1년 넘었는데 바로 지금 고대교 트루스 포럼 회장님이신 박상원 회장님이십니다. 중소기업 운영하고 계신데요. 지금 우리 우파 활동을 너무나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해주고 계셔서 제가 우리 애국인사이드에 꼭 모셔야 될 분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추천드렸습니다. 박상원 회장님 소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갑작스럽게 연락드렸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 명령이라고 하겠습니까? 네, 오늘 또 네. 같이 해주시고 계신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강수선 TV. 네, 같이 강수선 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박상원 회장님은 제가 듣기로 교대교 트루스포럼 회장님으로 고대. 예. 고대교.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거의 텅 트위스터야. 네, 그 트루스포럼 회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요? 네. 저희도 트루스 방송이지 않습니까? 네. 트루스 방송 맞아.
궁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 그래요? 예. 저는 사실 이제 정치라는 걸 모르고, 예. 이제 하여튼 박정희 대통령의 그 경제 개발 여기에 이제 부응해가지고 대학교 졸업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일본 종합상사가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할 때 예. 그때 이제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제 일본 종합상사 들어가게 돼서 일본어를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 10대 종합상사를 이제 수출 드라이브 주축으로 삼아가지고 할 때 이제 SK그룹에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네. 이제 일본어를 알았다는 것 때문에 가서 일본에 이제 그 지사원으로 파견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본에서 한 5년 동안 그 일본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경제와 일본의 경제는 정말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이제 많았고 그때 일본의 이제 지하철이라든가 통신시설 이런 거 볼 때 야 우리나라는 언제 저기 이렇게 갈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굉장히 부러움 속에서 하여튼 유학 갔다고 생각하고 진짜 하루를 25시의 삶을 사는 가운데 하여튼 나름대로 이제 국가 시책에 부응해 갖고서 하여튼 최선을 다했다고 다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고서 이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더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사업을 시작해 갖고서 이제 제조업을 한 30년 동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조업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뭐 사업이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많잖아요. 근데 제조업은 사업 중에 사업이라고 할 만큼 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정말 제조업체 그 사장님들은 정말 우리가 정말 애국자로서 뭐 하고 싶어도 아니라 자동적으로 애국자적인 입장이 돼버리는 거를 우리가 네. 좀 존중해야 되는 네.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제 그 골프 기계를 처음으로 개발해서 상품화 시키고 그걸 이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지까지 올려놓고 나다 보니까 이제 이 탄핵 사건을 맞고 나서 그래서 이제 저희 고대 친구를 따라가지고 이제 나와서 이제 애국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에 어떻게 이제 제가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정말 정의감 또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거에 이거는 아니다 하는 그런 걸 이제 많이 느껴서 이제 그 구국 운동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본래는 고대 구국 동지회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친구 이제 그 강군열 목사가 이제 저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나와서 이제 하자. 이래서 머트모르가 이제 나와서 하다 보니까 이건 가면 갈수록 더 이제 깊어지고 막 끓어오르는 뭐 인간답게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이렇게 참 뭐 곁길로 가는구나 이런 거 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들의 배움의 상태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느껴진 거는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까? 네네. 주요. 언제든지 단생에 가면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이 너무 어색하십니까? 어색하다고 너무 흥석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주어진 거니까. 제가 그저께 안동에 갔다 오다 보니까 그 버스관에서 이제 그 갈 때 올 때 그냥 사회를 봤어요. 사회가 딴 게 아니라 거기 이제 우리 저 동지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인 것도 하나의 기회인데 우리가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또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도 애국이다. 그래서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해서 하루 종일 갔다 갔다 하면서 저거다 보니까 목이 완전 갔어요.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됐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또 여태까지 제가 30평생 그 제조업을 하면서도 조금이라도 하나 수출 풀목을 늘린다. 또 국가 경제 시책에 부응한다는 것을 온 가치관에 비해서 이 정치 현상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건 너무 아닌 거예요. 거기서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분노랄까 또 정말 하나의 애국심 내지 우리의 자유, 정의, 진리의 개념에서 보면은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성격은 어떤 개념에는
아닌 건 아닌 거고 기면 기고 네. 하는 이제 이런 게 좀 있어서 뭐 자유, 정의, 진리가 이거 고대 모토죠? 그렇죠. 고대 네. 모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가 그 이거를 이제 그 깃발을 만들어서 우리가 네. 들자 그래서 하여튼 그 탄핵 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들고 있습니다. 밀어날 정도로.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이제 들 때는 막 이제 인원 동원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고. 네. 그런데 그래도 이제 들고 나면은 마음이 뿌듯하고 저 어떨 때는 너무 막 이제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도망을 가버리거든요. 근데 도망을 가서 멀리서 이렇게 그 깃발이 돌아가는 거 보면은 막 마음에 이제 그냥 그 뭐랄까 죄책감을 느끼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네. 그 다음부터는 또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부회장들이 네. 참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지금 현재 몇 분이 먼저 시작을 하셨고 지금 현재 몇 분이 또 운영을 하시는지.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시작에 이제 6명의 깃발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탄핵 때부터 나온 분들이 고대생들이 뿔뿔이 헤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현상이냐면은 우리 김경희 교수님도 그때 막 이제 그 올라가서 그 탄핵 그 할 때 사실 김경희 교수님한테 제가 반했어요. 그때 너무 그냥 그 열렬하게 그 혼신의 영혼의 사회를 보는 것이 그게 안 나오면은 그립고 또 보고 싶고 네. 또 지칠라 그러면은 아 김경희 교수 얼굴 보고 싶어서 네. 또 나가야 된다. 김경희 교수님은 영원히 나오시고 네, 우리 아주 역사의 안에 남으실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깃발을 이제 들게 됐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그때 탄핵에서 또 깨졌지 네. 또 오구 대선에서 깨졌지 그래갖고 막 실에 빠져가지고 멘붕 상태에 있다가 네. 이제 또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 민족은 살아야 된다. 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게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근데 왜 이제 우리가 그 교우 트러스 포럼으로 바꾸게 되냐면은 네네.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고대 그 구국동지회가 이렇게 나가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그 대령연합회에서 네. 이제 대령연합회가 이제 그 군인들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좀 우리 합해가지고 하자. 네.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대령연합회 분들하고 많이 이제 그 저희가 이제 토의를 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하시나요? 지금은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고대 트루스 포럼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네. 그때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가 너무 전략 전술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안타까움을 느껴가지고 네. 그때 이제 오구 대선 때까지도 매주 모여가지고 이제 전략 회의를 하고 전략 회의를 해결했는데 너무 이제 우리 우파들의 그 나약성이랄까 이런 것이 너무 이제 절실하게 느껴져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는데 네. 참 그래서 그 뭐 주사파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이제 이걸 보실 때도 저희가 느낀 거는 참 그들에게서 배울 건 배워야 된다. 네. 그 뭐냐면은 그들은 끊임없는 그 고초를 겪어가면서도 전략 전술에 그렇게 치밀했던 것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 게 부족하니까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자성할 건 자성하고 또 배울 건 배우면서 이제 나가자. 그렇게 이제 쭉 했었는데 5구 대선에서 전부 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이제 참패하다 보니까 그냥 전부 다들 멘붕 상태 가지고 갈 길을 못 잡고서 이제 뿔뿔이 헤어진 상태가 이제 됐었죠. 근데 그때 뭘 발견했냐면은 이제 서울대 학생들이 그 트루스 포럼을 하는 거를 조금만 카톡에서 이제 문자를 봤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거다. 우리가 이거 찾아가 보자. 그래갖고 이제 찾아서 갔다가 그때 이제 김용구 이제 지금 대표가 열심히 이제 그때 보면은 한 10명 정도, 10명 미만으로 모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깃발을 들었을 때 고대 동지들이 모인 것이 한 70명 모였었고, 네. 그 리스트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령연합회가 또 모인 분들이 이제 또 한 100여 명 됐었고, 그래서 상당히 큰 조직이 됐네요. 그렇죠.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아무 이제 이 프레임이 없는 거죠. 그냥 답답한 마음에서 모였는데, 네. 전략 전술을 짜고 나도 또 실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비약하고, 그런 가운데 유일하게 찾은 것이 그때 서울대학교 트루스 포럼을 이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갔더니
한 10명 미만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였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여기를 적극 우리가 이제 후원해주고, 후원이랄까 격려해주고, 이 자리를 메꿔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래갖고 그때 이제 우리가 가서 한 70명 정도 이제 앉아있으니까 학생들이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좀 돈, 뭐, 이게 회비 얻었건 이런 거 이제 모아가지고 그냥 밥 사주고 격려하면서 이거를 어떻든 간에 꼭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김문국 학생이 또 여러 스태프 학생들 그 몇 사람과 같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우리가 할 거는 이거라도 우리가 뒷받침이라도 인큐베이팅 하는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쭉 그 학생들이 열심히 이제 하고 또 김문국 학생이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막 외로움을 참아가고 또 학교에서도 막 어떤 때는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또 전전공부하고 강의실 어떤 때는 찾지 못해갖고서 이제 막 이제 애를 쓰면은 우리가 가서 또 그 자리 메꿔주고 이렇게 이제 온 거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길을 찾으신 거예요. 트루스 포럼 지금 많이 그래도 활성화돼 있죠. 예,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그 시작은 미비했지만 예, 정말 성경 말씀대로 시작은 미미했지만 나중엔 하나님이 또 창대하게 해주시라고 믿고 그래서 지금 그 48개 대학생들이 또 얼라이언스가 되고 또 지금 일파만파가 또 중심이 돼가지고 또 잘 그 케어링해서 그렇게 참 지금 집회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트루스 포럼에서 그래서 그 청년들이 주도해서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동아면서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전략과 전술이 너무 없었다라고 얘기를 말씀하셨잖아요. 회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기에 그런 말씀을 생각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얘기해도 괜찮나요? 그럼요. 우리 뭐 여기 지금 뭐 뭐 다 구속 안 합니다. 좌나 우나 다 들어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뭐 제가 지금 뭐 주사파 그 사람들도 저희 후배도 많고 또 같이 운동했던 사람들도 있고 고대가 좀 저도 거기 있는 분들 중에도 같이 공부하고 같이 운동했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그냥 조금 이제 싸게 틀 때 이제 군대 가게 되고 또 이제 외국에 나가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조국이 참 이런 모습으로 변했구나 하는 것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아까 같은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아까 이제 전략 전술에 대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들은 하여튼 그 우리가 존경해야 될 거는 어떤 어려움을 뚫고라도 동지애를 가지면서 하나하나의 목표의 일관성을 향해서 나갔다는 거. 이거는 참 우리가 뭐 가치관은 다르더라도 그 방법을 택한 거는 참 훌륭했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반면에 우리는 각자의 의견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각자의 가지고 있는 정의와 의의는 참 많은데 이 의의가 공의에다가 내가 이제 순종하는 것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내 의의를 갖다가 너무 나타내다 보니까 A라는 사람의 의의와 B라는 사람의 의의 이것이 서로 싸우다 보면은 나중에는 막 감정이 상하게 되고 또 막 이제 허트가 되게 되고 또 아픔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결국에는 이 우파 단체를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떠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전력이 약화되고 그러니까 제일 지금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공의에 순종하는 마음을 살아야 된다. 이걸 꼭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 의견이 이렇더라도 상대방이 또 어떤 의의를 갖다가 강조하는 것이 있으면은 우선에 내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인다보다도 일단 경청을 하고 또 그거를 내가 반박하기보다는 내가 한번 또 검토해보고 그래서 그분이 좋은 게 있으면은 내 걸 양보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또 내 것이 또 그분보다는 좋은 것이 있다면은 저 설득해서 그러니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설득해서 그 다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점을 좀 한번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말하자면 리더십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렇죠. 하는데 근데 꼭 이게 여러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게 맹점인 것 같아요. 타협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꼭
세 가지의 다른 안건이 나왔다. 그러면 세 가지 안건에서 좋은 점들을 그렇죠. 해서 그걸 하면 되고, 그러니까 내 생각과 좀 다른 부분을 해서 받아들여서 수정을 하면 되는데, 네, 그거는 안 하려고 그러고 1, 2, 3 중에서 꼭 내 거를 하려고 네,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파분들 중에 그 농담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님이 없었으면 우파는 벌써 망했다. 맞아요. 벌써 분열이 됐다. 네, 그나마 네.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 요거로 그 변함없는 그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수감되어 있으시니까 영화의 몸이 되어 있으시니까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서로 이 방법론에서 전혀 이게 타협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전략 전술의 부재였던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타파하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그 고대 우리 우리 부회장님들이 너무 우리 이종만 씨 다 아시잖아요. 네. 그거는 뭐 그냥 몸으로 떼고 그냥 솔선수만 오늘 아침에도 그렇죠. 보니까는 그 1인 시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고대 이제 교우트루스 포럼은 지금 하여튼 각 곳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사하는 거는 일단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포럼을 하는데 이제 요번에 이제 12회를 맞아서 저희가 이제 이건계 변호사님을 모시고서 이제 우리나라 가난 극복을 했던 그 지도자의 눈물과 그 정말 그 바라는 마음, 이거를 이제 제목으로 이렇게 하려고 이제 우리가 22일 날 이제 갖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12회 동안 이제 그 강사님들 모시고 그 강사님들을 모시고서 하는 포럼이라는 건 꼭 우리 고대생들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애국단체들이 다 와서 같이 이제 듣고 깨닫고 또 그리고 또 건의할 건 건의하고 이런 그 대화의 장소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전략 전술을 어떻게 이제 하고 이런 의견 조율을 어떻게 이제 하는데 봉사하냐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그 고대 교우트루스 포럼은 하여튼 우리 애국민들에게 외로움을 갖고 혼자서 뛰느라고 한 사람들에게 정말 그늘이 돼주고 또 따뜻한 곳이 돼주고 그들을 우리가 포함해서 외로움을 다 벗어나서 같이 우리가 이제 그 애국운동한다. 이제 여기에 이제 동참합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이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깃발 드는 것도 뭐 같이 이제 동참하시는 분들 같이 이제 들어주시고 또 포럼에도 같이 오시면은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각 이제 집회들 이제 요번에도 안동에 갈 때도 그 일반만파 분들하고 같이 이제 호흡을 해갖고서 이제 하고 그분들을 더 이제 섬기는 마음으로 가는 가운데 이렇게 갈라지는 거를 가급적이면은 코디네이팅 해갖고서 우리가 합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그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나라도 이제 전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측면으로 가는 이제 하나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활동하시는 데가 동아연세점 쪽이시죠? 아니 지금은 저희가 그 종각으로 나가고 있어요. 종각. 예, 종각에서 나가고 있는데 일반만파 이제 저희가 동아면서점에 나가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느낀 거는 이 그 각 지도부가 정말 더 튼튼하게 이제 서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 종각이 좀 여러 가지 좀 미약하고 제일 열세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이제 진실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돼서 활성화되는데 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이제 그 일반만파에서는 그 대학생들 트루스 포럼을 잘 이렇게 케어하고 또 이렇게 그 잘 키우고 잘 이게 뭐랄까 격려하고 잘 이렇게 안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멀리서라도 보고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행진하는 거는 같이 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 결국에는 같은 우리가 한 마음이라는 뜻으로 보고 행진은 이제 어디 그 동아면세점 팀하고 같이 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끝나면은 죄송합니다. 끝나면은 이제 강화문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먼저 가거나 뒤에 가거나 그러면은 이제 같이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곳에서 집회하는 거 그것도 나름대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돌아보니까 그게 나름대로 또 그 효과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신각
거기도 예. 많은 일반인들, 특히 젊은이들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젊은이들 대상으로 이제 자꾸 이렇게 의식교육, 새로운 정보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연사들이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동아면세점도 그렇고요. 또 뭐 그 교보 그 KT 앞에서도 하는 그 태평 집회가 예. 있고 너무 잘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각자 거기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알리고 진실을 알리고 일반 국민들한테 우리끼리 하는 거 그거는 이제 그만해도 돼요. 솔직히 우리끼리 맨날 똑같은 연사들 똑같은 구호 외치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이게 이상한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면 이제 그 국민들에게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모든 사건의 그 단초가 된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었다. 근데 거기서부터 얼마나 이 부패가 이 불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지금 이 진실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JTBC가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을 현혹해가지고 거짓 보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해주는 거. 그리고 나서 행진은 같이 모여가지고 쫙 하면은 그게 바로 이 어필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 그렇게 하고 계시구나. 계속 하면서 느끼는 건 기승전결 이렇게 합치는 게 맞아요. 연합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집회는 크게 한 4개 정도가 있어요. 그죠? 그렇죠? 네. 서울역, 대한문, 네. 동아면세점, 종각. 네. 그다음에 광화문.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저거 개념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고초를 당하는 거를 어떤 때는 왜 이렇게 됐을까 참 원망도 해보고 또 어떤 때는 탄식도 해보고 왜 이렇게 우리 국민이 고통을 당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잘 그 문제를 놓고서 잘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박 대통령께서 이렇게 된 것이 도리어 감사 제목이다.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박 대통령께서 안 계셨으면은 그동안에 이제 우파 대통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3번의 우파 대통령 지나면서도 나라가 이렇게까지 왔다는 거는 이건 엄청난 우리가 반성점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다. 만약 그 사건이 없었다 그러면은 그대로 그냥 그 물에 고인 것이 그대로 가게 된다. 맞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역사에 반성하고 깨닫고 다시금 깨어나는 이 기회가 없었을 거로 봐요. 근데 박 대통령께서 어떻게든 간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정말 그런 역할을 할 정도의 그 아픔을 겪고 그 본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도 그렇지만은 그걸 해석하게 되면은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다시금 깨어날 수 있고 아픔 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이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도리어 이제 감사 제목으로 가는 이런 거로 이제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이제 각 지파랄까 저기 각 이제 각 곳에서 5군데 이제 6군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떤 분 이제 뭐 질이멸렬하다 뭐 분열됐다 막 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 모든 분들에게 다 감사하다고 전 그렇게 이제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대학교 가면은 필수 과목 있고 교양 과목 있잖아요. 그러면 A, B, C, D, E, F, G 각 곳에 있는 곳이 다 교양 과목 듣는 곳에 이제 하나의 그 지점이라고 이제 지소락으로 생각하면은 될 것 같아요. 만약 이제 그거를 우리가 장악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또 그 많은 인원이 한데 모일 장소도 없어요, 매주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든 간에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우리는 우선에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뭐 부작용적인 것도 뭐 얘기 들리지만 어떻든 간에 그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되는 거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는 그 장소를 또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밤을 새워가면서 또 이야기 되고 거기서 그냥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 자리를 또 확보해 주기 때문에 우리 일반 국민들은 또 가서 그냥 내가 참석한다는 그런 그 자리를 공간을 또 프로그램을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여튼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고 그런 곳에서 또 우리가 또 집회를 가질 거는 가지면서 우리가 좀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좀 불협화음적인 거는 자꾸 우리가 이제
그 이해를 하고 또 뭔가 우리가 또 깨닫고 또 서로 이제 어떤 그 대화를 통해 가지고 점점 우리가 이제 하나의 마음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까 좀 말씀하신 것 같이 각 곳에서 이제 그 교양 과목들 다 각 지소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끝날 때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네. 한 대로 그냥 쭉 가죠. 그러면 결국에 한 대로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많은 인원이 한 대 뭉쳐서 쭉 우리가 이제 행진한다 그러면은 그 효과는 네. 굉장히 우파들, 우리 애국민들에게 아주 뿌듯한 마음을 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우파 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여튼 그거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고 어떻든 간에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는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자. 네. 이거를 좀 이렇게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파가 지금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데 근데 태극기 집회를 하는 그것이 모이는 거에서 지금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 진실을 알리는 것. 네. 네. 왜냐하면 언론이 차단되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진실을 알리는 것, 일반 국민들에게. 그리고 강력한 여론으로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수가 모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왜냐, 그래야 이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내가 표를 얻으려면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돼. 예. 이 국민들이 얘기하는 거를 내가 해야 네. 내가 표를 얻을 수 있고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우리 정당이.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많은 인원이 어쨌든 우리가 딱 모였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좀 이 가짜 정부의 위협의 어떤 그 위기를 느낄 수 있죠.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여론을 형성하는 그것도 보여주지 못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 국민들한테 지금 알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이 정체되어 있는 그 문제가 뭐냐면 계속 지난 2년 동안 우리들만의 리그를 계속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네. 문제점을 파악을 하자면 집회를 하면서 자기 집회 키우기에 그러니까 몰입을 한 나머지 네. 투어를 도시잖아요. 외국자분들이. 네. 근데 그거를 또 막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네, 지금 현실적인 거 이제 얘기하는 건 저도 다 이해하고 네. 그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점은 어떻게 보냐면은 저는 우리 시대를 해결해야 될 그 개념이 바로 이제 트루스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렇죠. 왜냐면은 말은 우리가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어떻든 간에 그거를 조그만 거를 행하는 분부터의 그 진실한 마음, 여기 시작이 안 되고서 떠나가지고 공적인 그냥 깽가리 울리는 소리로만 그리고 이해관계 또 트릭적인 거 이것만 하는 거는 요새는 사람들이 너무 머리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회장님도 아실 겁니다. 여럿이 한데 뭉쳐서 단합을 하자고 시도가 몇 번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있었지만 그 상대편 A, B 외에 그 기득권이 너무 센 나머지 가다가 마치면은 네. 빠그라지고 예. 이런 영향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하나 정도는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그런 상대가 하나만 있었어도 이게 단합이라는 게 굉장히 쉽게 될 거였는데 그러니까 기득권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닌가. 그 기득권을 위해서 한 사람이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주실 수는 없는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회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미 여기 고대교 트루스 포럼에서 지금 이제 그걸 시행을 하고 계신 건데요. 그렇죠. 각자의 곳에서 하고 행진을 같이 한다. 그쵸? 그것만 하면 돼요. 그거는 아무것도 저는 양보할 게 없어요. 그거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나왔었어요. 네, 그거는 이미 그거 제가 말씀드린 아이디어 아니에요, 회장님? 네. 아이디어 값들이죠. 그게 뭐라고? 그래서 아니 행진만이라도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정도는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또 그 모습을 위해서도 또 이렇게
또 위에 또 그 우리 또 존경하시는 또 우리 뭐 지도자들 분들이 또 이렇게 서로 그 권고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조만간은 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되는데 네. 중요한 거는 하여튼 그 당사자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네. 먼저 하여튼 이쪽에 그 나부터라도 더 진실하게 행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같이 노력해서 맞습니다. 했을 때 그분이 깨닫고 그분이 또 스스로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게 이제 바로 또 우리 애국운동의 하나의 그 자세가 아닐까. 저는 아이디어가 하나가 있는 게 네. 회의를 딱 하기에 앞서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는 아유, 것 그래야죠. 좋죠. 그럼요. 네. 기도를 그러면 하고. 싸움이 덜 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맞습니다. 이 주사파 그 친구들 후배들하고도 그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한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도 뭘 생각하는지. 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또 인생이라는 건 한 번밖에 없는 건데 네. 꼭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공감대를 느껴보는데 네. 저걸 해보자. 이렇게 했으면은 만약 그분들이 정말 깨닫고 다시 정말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면으로 온다면은 네. 그건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행복하자고 사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 길이 가는 것이 행복한 건지 또 이 길이 가는 것이 행복한 건지. 근데 우리는 어떻든 간에 이 길로 가는 것이 행복하다고 많이 검증도 되고 인류 역사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가는 건데 네. 저쪽의 역사는 결국에는 많은 증거가 결국에 사람 죽이는 거가 그냥 하나의 그 결론이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그 길이 그 정말 인생이 가는 길이냐 네. 정말 행복을 위해서 가는 거냐 그거 보면은 그쪽에 저쪽 분들도 자녀들 그냥 미국에 또 뭐 유학 보냈다 그랬지 또 뭐 공부하시고 아마 우리들보다도 애들 뭐 그 현대 교육 시키는 거 더 많이 시킬 것 같아요. 더 네. 풍요로우니까. 네. 우리는 지금 그냥 뭐 없는 거 잘라갖고 돈 한다 그냥 내라 그러더라도 그냥 찢고 묶어내는 가운데 주머니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이래 낼까 말까 하는 이런 속에서도 애국운동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더 풍요한 가운데 주장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서도 결국에는 이 민주국가에 있는 거 이쪽에 그 모든 생활을 갖다 영유는 더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렇죠. 과연 우리가 솔직해 보자. 그러면 한번 남자답게 또 따질 건 따지고 논쟁할 건 논쟁해서 과연 인간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걸 놓고서 니네가 방법이 옳은 거면은 우리가 배울 거 배우자. 이제 이렇게 한번 또 화끈하게. 제가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데 아까도 좀 제안을 하고 싶었는데 매월 1회씩 그 강연회 하시잖아요. 네, 스포름.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 이제 우리 방금 조금 아까 이제 뵀던 그 최공재 감독님 같은 뭐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좌파 쪽 우리가 근데 사실 우리가 좌파도 아니고 지금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우리 좌우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자유민주주의, 법치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의식을 자주 따져봐야 되는데요. 진실을 위해서, 진실을 투쟁을. 그래서 그 트루스 포럼 그런 강연회를 우리 그냥 우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분들을 그런 이제 그 주사파 그 후배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초대해가지고 그런 강연회 포럼을 진짜 포럼다운 포럼을 좀 열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개인적인 생활을 좀 공개도 좀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67학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대 67에 그 포럼반이 있어요. 그 이제 동창회가 이제 저희가 작년에 50주년이고 이제 60주년을 바라볼 때 과연 이제 몇 명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80세죠.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포럼을 제가 맡고 있거든요. 맡아서 10년 동안 이제 쭉 끌어와서 그 강사가 뭐 유명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제 지난 달에는 우리 이제 그 법대 교수였던 이제 친구가 이제 건강 강의를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 다 훌륭한 강사 재질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발굴해서 또 포럼에 우리가 대화를 나눠서 배운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포럼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김경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그 기회가 된다면은 얼마든지 환영이고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있었던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4년 전인가 그때 그 민주당의 이인영 씨 있잖아요. 이인영 국회의원을 그분이 이제 저희 그 친구의
67학번의 친구의 조카인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국회에 가가지고 우리 67학번의 그 포럼을 거기서 했었어요. 네. 그리고 강사를 그때 이인영 씨를 모셨었다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나와서 이제 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이제 좌파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기색을 못 느낄 정도로 네. 너무 훌륭한 아주 강연을 해주셨다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민주 또 국가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다들 박수 치고서 참 훌륭한 그 정치가 되기를 잘 우리 선배로서 네. 또 이렇게 좀 하고 뭐 저녁도 먹고 이제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가운데 그러면 그런 가운데 나중에 이제 정책적으로 보면 이거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 보면은 막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훌륭한 그 정치가라고 이제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정말 이럴 때 그러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금 나오는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물론 조직에서 내가 다 할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자기 소신만큼은 나는 이른다 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해 줌으로써 참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는 또 행복을 추구해서 나가는 하나의 그 우리 삶의 목표에 의해서 내가 정치가로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대화를 좀 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또 이해할 건 이해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우파에서도 반성할 거는 반성하고 이렇게 대화의 폭을 넓힐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면은 우리 국민이 더욱더 화합할 수 있는 또 그리고 네. 올바른 길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네.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나이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이게 아유 보통 아니세요 진짜로. 네, 젊은 사람들이 왜 꼴수구라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 굉장히 속상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은 네. 아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점이 뭔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네. 이제 그 첫째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 매주 이제 등산 다녔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탄핵 때부터 지금 2년 동안 여태까지 매주마다 이제 저희 친구들은 등산팀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 이제 맨날 이제 이것 때문에 못 간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대체로 이제 저는 그 계단을 아파트 계단을 이제 매일 올라가다시피 이제 하면서 등산 대신에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마음은 정케하면서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합창단에 좀 많이 이제 관여하고 있어요. 그 노래 부르는 게 굉장히 네. 아주 그렇죠. 좋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외치는 게 네. 내일 모레 제가 그 소속돼 있는 그 한국 기독 남성 합창단이라고 있는데 네. 그 연주회를 가져요. 그 아주 나온 김에 아주 광고 좀 하죠. 네. CTS 방송국에서 네. 저녁 6시부터 가지니까 네, 혹시 그러니까 애국 운동하느라고 너무 그냥 종교 방송이죠, CTS가.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종교라고 보기보다는 하나 이제 음악 속에서 우리가 네. 마음의 그렇죠. 위로를 받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찬양은 네. 목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진짜 그런 정말 마음으로 그런 생각되고 거고요. 네. 정말 우리가 애국 운동할 때 어떤 때는 막 마음이 나약해지고 네. 또 막 쓰러질라 그럴 때 그래도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정말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또 미워했던 사람도 용서하는 마음을 또 갖게 되고 네.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누구 하면은 막 그냥 치밀어 오르는 것도 도리어 그 사람을 도리어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을 네. 갖게 되는 게 이런 찬양을 통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 아까 이제 좌파 그 후배들이나 뭐 이런 곳도 같이 초대해서 우리가 이제 토론도 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말씀 중에 결국은 이 국민들이 이 진실을 중심으로 이게 함께 뭉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진실 투쟁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 이 태극기 집회가 예, 우리는 처음에 모두 그 불의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이 뒤덮은 이 불의와 거짓과 불의가 이 멀쩡한 대통령을
오로지 나라를 위해 헌신을 하고 있는 대통령을 이렇게 그렇죠. 예, 끌어내렸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국가에 뭔가 위기를 느끼고 또 분노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요. 우리가 태극기를 3년 들면서 그 진실이 빠져버렸어요. 지금. 그렇죠. 진실을 위한 투쟁은 빠져버리고 이게 지금 권력 투쟁으로 우리가 거기로 매몰되어 버려서 이게 모이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좀 우리 어르신들 아까 우리 회장님이 다 나름대로의 그게 있으니까 다 고마워하고 뭐 이래야 된다는데 지금은요 좀 단호함도 필요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게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또 누가 깃발 든 사람 무조건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본래 해야 되는 이 투쟁의 방향에서 지금 어긋나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결실을 맺지 못하고 계속 그냥 태극기만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진실을 위한 투쟁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네. 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봐요. 네.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진실로 나가야 된다. 여기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이제 거기 수준에 못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를 갖다가 계속해서 넌 이거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에 그 분쟁밖에 이제 그러니까 서로 이제 분쟁이 될 요소가 이제 많거든요. 그러면 그 인도의 타골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무저항저이라는 거 학생 시절에 많이 이제 감동을 받았는데 뭐냐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나올 때 하나의 이쪽에서 진실한 걸 자꾸 이제 보여주다 보면은 이것이 아무 자기가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고 여기 이제 승복하게 된다. 네, 이제 이런 노력을 누군가라도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부른 거죠. 이제 그런 것이 그냥 목소리 큰데 나도 목소리 크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큰 거가 더 커져있고 나중에 그냥 뭐 깨지는 거밖에 이제 없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은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이 우파의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우리는 지금 진실을 보고 오지 않고 그냥 권력을 보고 지금 세를 지금 형성하는 걸로 보고 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 다시 진실을 위한 투쟁으로 돌아와서 해야 됩니다. 라고 목소리를 내면 너 왜 분탕져? 너 왜 분열시켜? 지금은 다 조용히 해서 그냥 다 각자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야. 이렇게 나와서 문제라는 거죠. 예,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투쟁의 목표를 적의 그 허점이 어디 있느냐. 그거를 보고 거기에 같이 가야 돼. 출발점이 부대가 A, B, C, D가 다른 곳에 위치를 해 있어도 가는 목표점이 타겟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진실이거든요. 이 탄핵의 진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A, B, C, D, E 이렇게 있는데 각자의 목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너네 일로 와. 아니야 너네 일로 와. 이게 그 권력들. 왜냐? 여기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 타겟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어느 부대에 속해 있느냐 그 깃발만 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니까 정말로 집회에 대한 그 뜻이 있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시민의식을 높이 세워서 그렇게 순수하게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아무래도 힘이 부족한 시민단체다 보니까 어떠한 정당과 합세를 해서 힘을 키워서 그 정당으로 나가는 게 옳은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과제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지금 또 이제 그 정당이 또 새로 세우겠다는 분도 있고 또 우리가 또 그 자한당 야당으로서 우리 국민의 대변인 노릇을 해주고 또 이제 싸워주기를 바라는 그쪽에 좀 양상을 뭐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속에서 그래도 이제 또 한편에 이제 어르신들은 그 또 뜻이 계신 분은 그래도 이제 자한당을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하더라도 또 이렇게 일깨워가지고 또 깨닫게 해서 새 우리 또 대표로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데 또 나가려다 보면은 너무 이제 거기에 이제 한계점을 느끼니까 또 이제 새로운 정당 그러니까 참 너무 지금 어렵긴 어려워요. 어려운데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봐요. 아무리 외형적인 거가 이렇게 있더라도 그 문제점은 하나의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진실의 그 마음에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점이 해결이 된다고 좀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그 자한당 분들하고도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뭔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속에 그런들의 마음과 생각은 엉뚱한데 이제 그 가 있는데 여기서는 막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니네 뭐 해라. 나는 내 생각대로 이해관계 내지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거에 그냥 따라간다 이러면은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먼저 어떤 그 대화의 장소에서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진실한 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먼저 벌어져야 된다. 그러면 왜 그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을 나타냈을까 하는 거에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 이유를 좀 속시원히 토론하자. 아까 얘기한 것이 우리가 다 포럼 속에서 이렇게 다 털어놓고 오픈해서 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다면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하나하나 원인을 갖다가 파고 들어가야 그게 이제 바로 아까 얘기한 전략 전술이 된다. 이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철저하게 태극기 집회에는 정치인이 결부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처음에 시작이 집회의 처음에 시작이 시민 단체였어요. 정당이 해주는 걸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지금 정말 제가 속했던 애국당에서 정당이 태극기 집회를 주고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그러면 자한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오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국당이라는 정당이 이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그거는 이 정당 세력 싸움이 되어버렸지 우리 본래의 태극기 집회의 그 본래 진실투쟁이 그래서 없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애국당에서 이 태극기 집회를 놓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이제 자한당 세력이 또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태극기 집회에 나온 우리 국민들은 지금 우리가 어느 정치인을,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태극기 집회는.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권하고 싶은 거는 이제 판단은 각자가 해주길 바라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저거 하더라도 그 아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에 도취하지 말고 그러니까 공의에 우리가 이제 그 순종해야 된다. 그걸 제가 강조하고 그걸 꼭 전하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해석은 각자가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집회를 한다. 이것도 나의 어떤 그 권익이라든가 뭐 우리가 새가 커져서 뭐 우리가 뭐 통합을 다 했다 이런 생각 버리고 그 오직 아까 얘기한 그 뭐 공의 또 우리가 믿음적으로 얘기하면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다 순종한다면은 그 문제는 다 해결됐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집회를 한다, 뭐 한다, 이제 이러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올바로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뭐 속한 집회, 뭐 여기가 뭐 그 헤게모니를 잡았다. 이거 게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에 우리가 좀 더 깨닫자. 그리고 반성하자. 그 내가 조금이라도 내 의, 내 자랑, 그리고 뭐, 내 뭐 모임이 커졌으니까 내가 뭐 이렇게 통합했다. 이건 버리고 내가 하나의 그 큰 의를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면은 그것을 감사한 거고 그것을 내가 또 남을 도와줄 수 있었으면은 그것을 족하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정리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은 뭐 너 잘했다 못했다 따지기 전에 뭐 그 얘기 듣고서 머리 다 뭐 좋은 사람들이니까 뭐 다 대학 나가고 대학교 뭐 박사 되고 뭐 정치학도 공부하고 더 이러셨다 그러니까 다 알아서 아실 좀 있습니다. 그런 그 말인즉슨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러니까 진실을 위한 공의를 위한 공의를 위한 투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느 단체가 집회를 하든지 그 집회가 성격이 어느 특정 정치 세력, 어느 특정 집단의 이익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자유민주주의 회복.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또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거를 위한 투쟁을 하기 위해서 저기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변질된 것이 바로 그 궁극적인 목적이 상실된 채 이게 정치 권력 싸움이 이 태극기 이 표 세력이 이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태극기 집회 참여자분들이 이제는 좀 지혜롭게 정치인들을 누구를 쫓아가서 우리가 당신의 지지 세력이 되어주겠습니다. 우리의 일을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거꾸로 정치인들 철저히 태극기 집회에 당신들이 오려고 하면 태극기 집회 이 국민들의 표를 얻으려면 우리가 요구하는 이거를 국회에서 해내라. 지금 당신들이 국회에서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게 우리의 투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우파라고 얘기하는 그 정치인들은요, 국회에서 이 탄핵의 근본 단초가 되었던 이 태블릿 PC 특검 지금이라도 발의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변희재 고문이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 중에 보면은요, 이 탄핵에 했던 그 거짓 조작 그 증거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못하는 거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정론관에서 계속 브리핑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계속 브리핑 해주고 지금 이 탄핵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수감되어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 있는 이게 재판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거기에서 이번 재판에서 어떠한 사실이 나왔다. 그죠? 저는 그게 바로 태극기 집회에 기웃거리고 있는 그 정치인들 국회에서 하란 말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가 이제 네. 뭐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데. 아니 그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아니죠.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된다는 이제 거죠. 본부는. 결국 이제 계란을 깠으니까 이제 계란이 깠는데 그런 결과 나온 거가 올바르게 까지지 않았으니까 그럼 외쳐야 된다고. 외쳐야 되고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이쪽에서 계속 싸우라는데 여기는 동상이몽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금 더 차원을 높여서 이분들이 왜 딴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왜라는 거에 해답을 우리는 한번 밝혀보자 이거죠. 그래야 이제 그분들이 나는 이래서 얘기를 못했다든가 또는 뭐 이래서 원인이 있다든가 하는 그걸 들었을 때 그러면 그걸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걸 고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외치는 그런 훌륭한 하나 이제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뭔가 이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노력하시는 분이 계시고 계세요. 그냥 왜냐면은 우리가 막 아주 그냥 꾸짖고 저거 농성만 해서 해봐야 지금까지 변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계속 반전되고 또 뭐 반복되고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런 장소와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솔직한 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서로도 예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이제 만들어 보자. 그러다 보면 거기서 뭐 정말 얘기 못할 얘기가 있다든가 그러면 아주 안 되는 거면 아주 포기를 해보든지 또 그런 것에 있어서도 또 그 사람들이나 누구나 다 하여튼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는 이러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깨닫게 되면은 또 그분들도 깨닫고서 내가 뭐 이렇게 싸워야 되는 그 대항마노릇을 갖다 제대로 해야 된다든가 이제 이런 깨달음의 그 과정을 거칠 때 좀 더 이제 우리가 업그레이드된 그 해결 방향과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전략 전술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지금 댓글에서 71일인가요? 이게 강수산 TV? 개인적으로 김 교수님은 경험에 의해서 코앞만 보시는 듯한 느낌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이 정치인들한테 매달리는 분들이 코앞만 보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코앞만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면 왜냐 태극기 집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3년 차로 들어가면서 이 태극기 집회를 하는데 우리가 이 실효적인 걸 아무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 거는 우리 본래의 그 진실투쟁에서 태극기 집회가 권력투쟁, 정치인들의 정치 세력화하는 것의 도구로 전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진실을 규명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이 된다면 그거는 바로 이 정부의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이 밝혀진다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이 문재인의 그 정당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정당성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앞만 보고 계신 분들은 이게 애초부터 이게 정치 권력 싸움에 의해서 이게 친박 비박 이것도 아니고 이 정치 권력 싸움 하다가 이 적화 세력에 의해서 뺏겨버린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 투쟁, 정치 권력 싸움에서 이 태극기 집회가 거기에서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원래 본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우리의 초심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진실에 대한 투쟁입니다. 이제 그 점에 이제 누구나 이제 동감하는데 이제 우리 사안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그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가 도리어 이제 감사의 제목으로 바뀔 정도로 우리가 깨달았다. 그 깨달은 속에 그 모든 것이 앞으로 정상화가 돼야 된다는 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이제 봐야 되니까 이제 그거대로 이제 저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 또 업투데이트 되는 그 사안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이게 댓글 다신 분은 이제 이런 전체적인 것도 많은데 거기에만 이제 강조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저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너무 헤비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답답한 게 우리가 지금 이 탄핵 자체가 아까 바로 이제 최봉재 감독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지만 탄핵 자체가 벌어진 거에 그 본질이 다름 아닌 이 정치 권력의 적폐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정치 권력한테 채찍질을 가하는 그런 투쟁이 돼야 되는데 자꾸 지금 어르신들께서는 기존에 그리고 아직까지도 많은 여기 태극기를 드렸던 분들은 그 정치 적폐한테 지금 계속 매달리고 계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감히 여쭙습니다. 한번 모시고 한번 포럼 한 번만 만들어 주시죠. 좋죠. 방송에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점은 꼭 짚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저거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든 간에 우리의 그 트루스 운동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좌나 우나 다 트루스 운동이 필요한 거다. 그렇죠. 왜냐면은 트루스가 어떻게 보면은 우가 트루스의 행동과 실천을 더 잘했어야 되는데 더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런 그 사태가 발생되고 또 우리가 이런 고초를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깨어나라고 이런 고초를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리어 이거 고난을 우리는 달게 받고 이걸 이제 극복해서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로 가게끔 또 깨어날 수 있게끔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튼 그 좌석의 사람들도 하여튼 생각하는 게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정정당당하게 제안하고 싶은 거는 남자답게 좀 나와서 같이 한번 이렇게 그 토론을 해보자 이거죠.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신원식 장군도 그렇게 제안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저랬고 그걸 갖다가 또 안 열고 이러는 게 참 그건 정당하고 참 남자답지 못하다고 봐요. 그러면 남자라는 개념이 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정정당당하고 사람답게 하는 그런 거에 의미를 보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자리를 위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것도 원전에 대해서도 너무 가슴 아픈 게 원전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 그 피눈물 나는 그 노력을 하고 대한민국의 최고에 가는 그것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왜 이렇게 되는가를 갖다가 좀 더 정정당당하게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거가 되면은 좋다 이거야. 네. 근데 수많은 사람들 또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 고용증대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그 원전을 통해 가지고 고용증대가 얼마나 효과가 큽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수출하게 되면은 제1이 되는데 그 각국의 수출보다 그 기회도 다 놓쳐버리고 결국에는 실직자를 만드는 거에 정책으로 가면서 부르짖는 거는 고용증대 하니까 이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자기당창적인 이런 거로 가니까 그런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뭐 이북에 무서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럼 그럴 필요 없다 이거죠. 이북에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 건 나 아니라고 보는데 네. 나중에 만약 저거 됐다 하면은 다 제일 먼저 그냥 저거 하는 것이 공산주의 일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민족은 좌나 우나 우리 동포고 우리 그 백성이니까 누가 더 아껴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좀 더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우리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정정당당하게 올바른 정책을 펼 수 있는 걸 펼고 또 이제 예를 들면 제일 좀 시급하게 제안하고 싶은 거는 정말 원전부터 좀 가동을 시켜라. 네. 그리고 지금 그 태양광 때문에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그 중국 비즈니스 때문에 상담하고 이제 왔는데 중국의 지금 저기라는 거는 엄청나게 지금 엄격하게 돼 있고 그냥 그 탄압이라는 게 말도 못 된대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지금 이북 못지않은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중국이 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도 앞이 빤하다고. 그리고 이제 또 미국에서도 이제 계속 이제 침을 가하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섬길 것이 섬긴다든가 동맹으로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갈 곳이 어디냐는 거는 누구나 다 명량하게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그 태양광을 들어와가지고 그냥 120종가 해가지고 그걸 들어와서 지금 전부 다 암물질이 좀 퍼져가지고서 여러 가지 피해를 갖다 이제 많고 이러는데 네. 그런 거는 어떤 이념을 떠나가지고 먹고 사는 데는 이념 좌다 우가 없이 백성의 배가 불러야 뭐가 이제 따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거보다도 먼저 우리가 안타까운 그런 과제는 좀 해결하면서 나가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북에다가 퍼다 주는 거가 최고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모르지만은 해갖고 남는 게 뭐야? 네. 가서 그냥 대접도 못 받고 그냥 중국에 가서도 그냥 얻어 터지기만 오고 대접도 못 받고 이러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럼 우리는 우리 민족의 그 힘을 합해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우리 대한민국에 살 권리 그리고 살아갈 권리 또 국방도 튼튼하게 해서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지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어요? 김정은이가 우리 지켜주겠어? 그 사람은 자기 목적 달성하면 끝이라고. 네, 그런 거에 왜 우둔하게 이게 나가고 대학까지 공부하고 다 후배들 옛날에 같이 공부했던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천재 같은 그런 머리가 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가 하는 것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국민학생 산술보다도 더 쉬운 공식의 이걸 갖다가 왜 이렇게 이런 해담밖에 못 나오는가 생각하면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네. 그거를 뭔가 이렇게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하여튼 우리 고대 교우 트루스 포럼은 하여튼 우리가 진실운동 하는데 우리가 앞장서고 또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애국민들과 같이 정말 친구와 동료가 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껴안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지금 우리는 단순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싸우는 것이고 그렇죠. 대한민국의 진실을 위해서 싸우는 그렇죠. 것이고 진실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다 해결된다고 봐요. 단순히 좌파 우파의 지금 싸움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게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는 마당에서 좌우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은 그 좌측 사람들이 참 불쌍한 거예요. 왜냐? 저분들도 사실 그 청와대에 있는 분들도 사실 우리는 죽여라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 소리 안 듣겠어요? 그러면 밤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밤잠 못 자고 그냥 너무 뻔뻔한 자들이. 뭐 뻔뻔한. 네, 이게 좌파 우파 싸움이 아니라 우파와 빨갱이의 싸움. 그렇죠. 대한민국과 그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는 세력과의 싸움이니까. 진보와 전쟁이죠, 전쟁.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가 이제 뭐 막 이제 나무랄 건 나무라면서도 또 깨닫게 할 거는 깨닫게 하면서 깨달아서 더 정말 이쪽으로 올 수 있어서 광명을 찾으면은 얼마나 좀 행복한 거예요. 정말이 진보가 보수인 것 같고 보수가 진보인 것 같은 이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빨리 그 언론이든 뭐든 할 걸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참 이제 매스컴 얘기도 나왔는데 참 부탁하고 싶은 거는 그 매스컴도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뭐 이해관계라든가 뭐 구속이 있어서 이렇게 진실을 다 가리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들도 살 길은 진실한 걸 진실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그들에게도 알리고 그래서 올바르지 못한 건 자꾸 이제 깨우치고 고쳐나갈 때 그 매스컴도 살고 그 사람들도 살고 우리도 사는 길이라고. 이걸 계속 이제 한편만 말 들어가지고 다 이제 전부 다 이제 가려버리고 오직 그냥 그 요만한 거 그저 뭐 엉뚱한 방향으로만 자꾸 보도를 하게 되면은 그들도 죽고 또 뭐 우리도 많은 피해를 보게 되고 또 우리나라가 그냥 어려운 길로 가게 되면 저쪽 사람들에게만 결국에는 그 좋은 걸 갖다 줬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뭐 발전적으로 그러면 더 좋게 우리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했을 거냐? 절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건 니네들 내 말 잘 들었으니까 뭐 당연한 거지. 그리고 꿀꺽 삼키고는 전부 다 죽이는 것밖에 나중에는 없는 거야. 그럼 뭐냐 이게 바보 같은 짓이. 왜 그런 길을 갖다가 택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국민학교 산술로 두드려도 해답은 뻔한 거를 너무 이렇게 역행하니까 그런 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정말 후배들에게 정말 구하고 싶은 그런 얘기. 근데 제가 정말 이게 언론에 의해서 이게 지금 다 현혹돼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 이 위장 평화라든가 잘못된 거짓 민주 평화 자유 이거에 현혹대가 잘못돼가지고 이제 이 정부를 선택한 거고 촛불을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왜 단순 지금 좌파 우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냐면은 왜냐면 이렇게 잘못된 선동돼가지고 해서 현혹돼서 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거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 이 새가 날아갈 때 이 머리가 몸통이 이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있고 거기가 날아가게 우익과 좌익이 있는 것 때 우익 좌익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몸통에서 좌익 우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보라고 이름을 해가지고 이 촛불을 들어서 이 정권을 침탈한 이 족속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바로 사회주의라는 이 미명 아래 봉산화를 시키고 있는 지금 과정이잖아요. 이 체제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전쟁은 좌우의 전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촛불을 들었던 그 국민들도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들도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원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을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답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다 지금 좌파들 그 단체 이름 보면은 구국 안 들어간 단체가 없고 자유, 민주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명칭을 이제 트루스 포럼으로 이제 바꾼 거가 이 진실의 개념을 갖다가 놓고 보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뭐 거짓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진실의 개념으로 저쪽에서도 이쪽으로 향해서 나와야 되고 또 우쪽에서도 진실에 벗어난 거면은 고쳐야 되는 거고 이런 기준으로 갈 때 이 나라가 이제 살 수 있는 길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해요. 정리를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주신 말씀에서 또 여기 뭐 지금 댓글에서도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가 이 태극기 집회도 그렇고요. 지금은 우리는 이게 전쟁이지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이지 단순한
좌파 우파 정권 다툼이 아니다. 우리가 정권의 권력의 싸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좌파 우파 이렇게 갈려지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붕괴가 되는, 몰락하는 지금 이 위기에 이 체제 전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좌파 우파가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진실과 정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게 된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용해가지고 이 체제를 정복하게 된 이 전쟁에서는요, 우리의 투쟁의 목표는 바로 이 진실을 위한 투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게 지금 회장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거고, 예,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좌파 우파라고 지금 정치 권력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 이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파 내에서도 위장 우파, 우파라고 나뉘어져 있는 이 세력들 모두 이 정치 권력 싸움에서 벗어나서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진실을 투쟁을 해 나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네. 예, 결국에는 이제 네. 진실을 개념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운스트림을 가게 되면은 다 이제 해석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이제 이런 해답이 나오는 거니까. 네. 하여튼 이게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그렇죠. 이런 걸 더욱더 이게 네. 같이 대화를 나누고 네.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유튜브를 통한 방송과 예. 그리고 회장님이 하고 계시는 그런 이제 집회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 예.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강연회. 예. 그 강연회 하실 때 이렇게 진짜 국민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예. 그런 강연. 마지막으로 회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 있나, 아니면 칠수 포럼이 앞으로 나갈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단체가 많은데 이제 우리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고대 교우 트루스 포럼으로 이렇게 됐듯이 이것이 이제 우리 이제 사회 활동하다 보니까 네. 사실 결속력이 참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 대학생들은 지금 얼라운스가 돼가지고 결속력이 강해서 그렇게 되는데, 반면에 이제 그 학생들은 또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활동한다는 것이 또 미약하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트루스 개념을 가지면서 그 이름을 가지면서 저희는 이제 또 사회 활동에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들어가서 봉사 또 섬기는 마음을 이렇게 하는 반면에, 또 대신 또 학생들은 아주 그 정리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꾸준하게 이제 그 정리 정도 되는 그 힘을 합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또 아까도 이제 얘기한 것이 이제 제가 조평세에 대한 그 소개를 깜빡 잊어버렸는데 네. 조평세도 그때 이제 와가지고 네. 이제 그 영국에서 공부해갖고 와서 네. 이제 그 친구는 본래가 이제 선교사가 된 게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조평세 씨는 저희랑 하셨죠. 그러니까 저하고 만난 계기가 된 게는 그때 이제 그 서울대학교 트루스 포럼에 이제 강연 들어갔다가 거기서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제가 좀 이제 가이던스를 해줬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러니까 이렇게 이제 네가 좀 저거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이제 대자보를 띄워가지고 그게 아주 히트를 치고 아주 관광을 매했었거든요. 새벽에 7개였나요? 9개.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대자보를 저희도 이제 붙였었어요. 근데 교회 그 재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찍히고 이제 이래가지고 됐었어요. 그래서 그 몇 번을 갖다 했다가 이제 시도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조평세가 이제 그때 고대에서 그걸 올려가지고 굉장히 또 글도 잘 쓰고 또 그 친구가 또 북한학을 또 공부했기 때문에 더 예리한 시선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미국에 가서 또 이제 애국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아드님이 너무 예뻐요. 네. 아주 굉장히 그리고 진실한 아주 가족들이 아주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도 거기서 몇 번 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고대뿐만 아니라 이제 딴 대학도 서울대학 그 교우 트루스 포럼 또 뭐 송대 또 연세대 다 해서 여기도 이제 우리가 하나의 그 동문들로서의 교우들로서의 또 트루스 포럼이 이렇게 되면은 또 이 단체로서 또 우리가 또 해야 되고 또 선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되면서 우리 이런 그 애국운동은 뭐 정말 단시에 끝날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이제 우리가 그 국민 개혁 정신 운동으로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될 때 뭐
뭐 거창한 구호도 좋지만은 잔잔한 속에 우리가 진실을 심고 또 트루스 또 그 정말 우리의 진실과 성의와 또 자유정의 진리를 심는 이런 그 하나의 잔잔한 그 실천 운동으로 우리가 이제 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방향에서 딴 대학에서도 이게 동문 그 트루스 포럼이 많이 생겨서 같이 또 어라운스로 돼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진실이라는 주제로 트루스 고대 교우 트루스 포럼 회장님 모시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주제가 키워드가 트루스가 되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저희가 트루스 방송입니다. 제가 광고비는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기업 운영하시면서 또 연배도 있으시고 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지치지 않고 쉬지 않고 그렇게 현장에서 열심히 이렇게 애국 활동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정말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경희 교수님이 그냥 외쳤던 그 사회자 모습을 보고 그 기를 받아서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집회에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잖아요. 나이가 가늠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요. 정말 열정적이게 너무 젊은 저희가 오히려 부담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요. 굉장히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래요? 고맙습니다. 보곤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 중에 계속 생각이 들었었어요. 과연 진보는 빨갱이인가? 라는 생각이 물음이 들게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하건대 진보는 다 빨갱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를 지향하시는 분들 빨갱이한테 노란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진보를 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수연의 애국 인사이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답은 트루스, 진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